배달은 순 우리말 발달에서 온 것입니다. 발달을 한자로 표기해 배달이 된 것입니다. 밝음을 뜻하는 배와 땅을 뜻하는 달이 합쳐진 말입니다. 풀어보면 광명의 동방 땅이 됩니다. 한민족의 역사는 배달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 한민족은 바로 배달민족입니다. 그런데 배달의 역사는 중국 역사서의 동이의 역사로 기록되어 전합니다. 치우천왕이 큰 활을 만들어 쓴 이래 중국인들이 동방 배달민족을 동이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동이는 배달동이로 불러야 맞습니다. 홍산 유적과 유물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국내 학자들은 홍산 지역이 일찍이 곰 토템을 지닌 웅족과 청동기 시대 이전 한민족의 원류 중 하나인 배달국이 자리했던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홍산 문화의 유적과 유물은 바로 동이족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동이는 바로 배달민족입니다. 인류 문명은 중앙아시아 일대의 환국 문명에서 시작되어 한편으로는 동방으로 확산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방으로 전파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동방으로 와서 문명을 세운 주체가 동이입니다. 홍산 문화의 주인공이기도 했던 동이는 동북아 일대로 그 영역이 확대되었는데 고대 황하 문명의 중심지들도 모두 이 동이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동이의 일부는 요령성 서부에 와서 한 갈래는 동북으로 다른 한 갈래는 발해를 따라 내려와 산동반도로 진출하였습니다. 즉 신석기 시대 말기부터 동이족들은 회하 유역과 산동반도에 걸치는 중국 동해안 일대, 남만주, 발해만 일대, 한반도 북부에 걸쳐 거주하였는데 이들이 세운 나라가 배달에서 단군조선으로 이어졌습니다. 단군조선은 동이 문화권의 중심을 형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황하 유역의 동이는 은나라를 세워 중국 고대 문명의 기초를 놓았는데 그 문화가 대부분 주나라를 비롯한 한족에 의해 계승되어 화하 문명으로 꼽히게 된 것입니다. 흔히 동이라 하면 남만, 북적, 서윤과 함께 중국 주변의 오랑캐다 그렇게들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동이는 오랑캐란 뜻이 아닙니다. 이는 후대 중국인들이 자신들을 높이고 주변을 낮추기 위해 만들어 놓은 개념일 뿐입니다. 중국인들은 처음에는 동이를 오랑캐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뛰어난 문명을 가진 사람들로 생각했습니다. 사실 동이란 글자는 태양이 떠오르는 광명의 뜻을 지니고 있으며 동방은 생명 탄생 시작을 의미합니다. 광명 사상은 동방 한민족 사상의 원형이며 동방의 뿌리 시대에 건립된 국가도 광명 사상을 배경으로 하였습니다. 중국 후 한때의 경학자요 문자학자인 허신이 편찬한 중국 최초의 종합자전인 설문해자에서는 이 자에 대해 동방지이냐 종대종궁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는 큰 활을 쏘는 동쪽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자는 또한 신을 대신하는 사람과 어진 사람을 뜻합니다. 은나라 갑골문에서 이는 시인과 똑같이 사람이 똑바로 서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데 신은 제사 때 신이 응감하도록 세워놓은 신상으로 신의 대리인을 뜻합니다. 이렇게 이 자를 신의 대리인을 뜻하는 말로 사용한 것은 당시 동이족이 신성한 종족으로 간주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자를 어진 사람으로 해석한 것은 이는 뿌리인이 어질고 살리기를 좋아하여 라고 한 후한서 동이열전에서 분명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국인의 눈에 비춰진 동이족은 하늘의 이치에 따라 사는 어진 민족이었습니다. 중국의 사서석지라는 책에는 3대 이후에는 화와 이가 정해진 구분이 있지만 3대 이상에는 화와 이가 정해진 구분이 없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3대는 하은 주 시대를 말합니다. 즉 중화와 동이를 구분하여 존화양이를 내세운 것은 후기의 일이며 본래는 중국의 화와 이의 구분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서주 세력이 이족을 몰아내고 중국의 집권 세력으로 등장하면서 자신들의 정통성을 내세우기 위해 화의 개념을 만들어내 춘추시대의 공제에 의해 그것이 본격화된 것이며 본래는 고정된 화나 고정된 이가 따로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이가 변방의 오랑캐로 폄하된 것은 중국의 의도적인 공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동이는 원래 국한된 한 지역이 아니라 전 중국에 걸쳐 사방에 골고루 분포되어 살았는데 나중에 화하족이 중국의 집권 세력으로 등장하면서 동방에 사는 이를 동이, 서방에 사는 이를 서융, 남방에 사는 이를 남만, 북방에 사는 이를 북적이라 폄하하여 부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무제 때 사마천이 중국 최초의 정사인 사기를 저술하면서 동이족 역사의 뿌리부터 왜곡하였습니다. 동이의 진면목을 찾아내어 세상에 처음 알린 것은 역시 동기에 속해 있는 만주족의 청나라였습니다.
청나라는 중국을 통치한 중국의 마지막 왕조인데다가 동이의 일원인 만주족이 다스리는 국가이다 보니 중국인의 해묵은 동이관에 대해 각종 문헌을 통해 객관적 입장에서 면밀히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청나라는 스스로를 동이라고 당당하게 내세우고 주장하였습니다. 청나라는 한족의 거센 반청 사상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사고전서라는 대규모의 국가적 편찬 사업을 추진 완성하였습니다. 이 사고전서의 동의 기사를 보면 중국의 동의관에는 대내용 동의 문헌과 대외용 동의 문헌이 있으며 이에 따라 두 종류의 동의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고전서의 동의 기사에 따르면 중국의 친화적 대외용 동의관이 있었는데도 배타적인 대내용 동의관이 현재 우리 사회에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우리 선인들이 중국 동의관의 이중성을 알지 못하고 공자의 춘추관, 즉 배타적인 동의관에 안주하여 소중화의식에 사로잡힌 데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앞서 동의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중국 쪽 기록들을 통해 말하였는데 정작 우리에게는 동의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은 반면 중국의 사서나 옛 기록에는 동의에 대한 내용이 적지 않습니다. 동의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국 사서를 보아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 대륙을 지배한 민족이 동이족이니만큼 중국인들은 동의에 대해 잘 알 것이고 그러니 기록도 자연스러운 것이겠지요. 우선 후한서, 삼국지, 구당서, 신당서 등 중국의 정사들에는 동의전이 들어있기 때문에 동의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특히 3세기 말 서진의 역사가 진수가 편찬한 삼국지의 위서 동의전에는 부여, 고구려, 옥저, 사만사회에 대한 귀중한 기록들이 많아 역사학과 인류학의 보고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150여 년 뒤에 나온 후한서는 위진남북조 시대 범엽이라는 남조의 송나라 역사가가 편찬한 책인데 이 책의 동의전 서문에 요순시대와 하신추시대의 동의에 대한 기록이 실려 있습니다. 동의에 구의가 있었다는 기록이나 동이족의 영웅이자 인자한 왕으로 이름이 높았던 서원왕에 대한 기록도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학자 신백강 선생은 선진시대부터 청대 전기에 이르기까지의 동양의 주요 고서를 모은 청대의 사고전서를 조사하여 그 가운데 동의에 관한 자료들을 집성한 분인데 그에 따르면 경부에서는 총 491권에 걸쳐 10,136곳, 사부에서는 563권 915곳, 제자백가서들을 모은 자부에서는 497권 689곳, 문집인 집부에서는 278권 308곳에서 동의에 관한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조상에 관련된 많은 귀중한 자료들을 중국 고서에서 발견할 수 있으나 우리 학계는 지금까지도 다른 나라의 기록으로 치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이족의 빛나는 인물들로 배달국의 태오보키씨, 염제신농씨, 치우천황 이 세 분 제왕은 배달시대의 문화 영궁입니다. 중국인들이 이 세 분을 자신의 조상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이는 분명한 역사 왜곡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탕록이라는 곳에 삼초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민족의 조상인 염제신농씨와 치우천황이 중국 역사의 시조로 일컬어지는 황제 헌원과 함께 모셔져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오래전부터 우리 배달결의 조상인 태오보키씨와 염제신농씨를 자기네 조상으로 모셔왔는데 삼조당을 지으면서 마침내 치우천황까지 자기네 조상으로 모신 것입니다. 한술 더 떠서 중국은 치우천황 후반기의 주 활동 무대였던 탕록을 중국 5천년 문명사의 요람이자 중화민족의 주요 발상지 중에 하나로 치켜 세웠습니다. 한민족의 조상을 삼조당에 모셔 그들의 조상으로 만들더니 이제 한민족의 고토인 탕록까지 그들의 시원 역사 무대로 만들었습니다. 중국이 자기들 조상이라 우기는 보키씨는 5천여 년 전 배달시대의 인간의 생활 문명을 크게 진작시켰던 문명의 창시자입니다. 또한 8궤의 창시자로서 대한민국의 태극기는 바로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보키씨를 모신 사당이 중국 내에 도처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최근에 크게 증축된 하남성 회양현의 보키묘가 가장 규모가 크고 유명하여 그곳에는 수많은 방문객이 늘 장사진을 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곳에 보키사당을 내세운 것은 보키씨의 이동 경로를 변조하여 그를 중국 본토에서 태어나 평생 그곳에서 살다 간 완벽한 중국인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왜 보키씨가 완벽한 중국인이 되어야 했는지 그에 대한 답을 우리는 고풍스럽게 장식한 회양현 사당의 정면에 걸린 현판 인문시조 인류 문명의 첫 조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보키씨를 온 인류의 큰 조상으로 내세워 보키씨의 후손인 현 중국을 전 세계 사람들의 어버이나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중국 농업 의학 경제의 조신이며 중국 문화의 원천으로 알려져 있는 신농씨도 배달 동이족입니다. 약 오디레식 200년 전 8세 배달국 안부련화 웅 때의 인물인 신농씨는 배달 동이족의 강씨 성희 시조입니다.
그는 고시씨의 방계 자손이며 웅씨족 출신인 소전의 아들입니다. 신홍씨의 아버지 소전은 안불현환웅의 신하이자 유흥국의 군주였습니다. 태백일사 사만관경봉이에 웅씨족에서 갈려나간 후손 중에 소전이 있었다. 안불현환웅 말기에 소전이 명을 받고 강수에서 군병을 감독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동이족의 조상인 복희씨, 신농씨, 치우천왕을 자기네 조상으로 모시는 것에 대해 한족과 56개 소수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인 중국에서 소수 민족의 조상들은 모두 중국의 조상이다라는 억지 논리로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들 배달국의 성인 제왕들 외에 우리가 동이족인 줄 알지 못했던 역대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족의 시조로 알려진 황제 헌원을 비롯하여 오제로 손꼽히는 요임금, 순임금도 본래의 혈통이 동이족입니다. 사마천이 지은 사기에는 헌원의 호가 유웅씨라고 했는데 유웅씨는 환웅의 배달 건국대 통합, 흡수된 웅족 계열로서 동방문화 개척의 주역입니다. 따라서 헌원은 동이 웅족 계열의 배달국 사람이었습니다. 송대 4대 사서 중에 하나인 태평화누기에 요는 북적지인이라 나와 있고 수는 동이지인이라는 맹자의 말이 실려 있습니다. 맹자가 근거 없이 그런 소리를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인들이 이상적인 군주로 떠받드는 요 순임금도 동이족 출신이었습니다. 즉 중국의 고대사는 바로 우리 배달 조선 민족이 직접 현지에서 나라를 건설한 창업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알겠죠? 그래요. 우리가 그동안 중국인으로 알고 있었던 중국의 지도자들이 모두 중국의 화하족이 아닌 동북의 이적 출신이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런 각도에서 본다면은 동양의 사상과 문화의 핵심은 중화사상 중국 문화가 아니라 동이족에 의해 형성된 동이사상 동이문화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